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뉴스 많이 보셨죠? 9월부터 우리 주변 은행 지점들이 무려 90%나 사라진다고 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50대, 60대, 그 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가까이 없으면 직접 방문하기도 힘들고 또 내 돈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통장에 1억 원 이상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내 돈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9월부터 바뀌는 은행 지점 상황, 그리고 큰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팁들까지 따뜻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면 아, 이래서 미리 준비해야 했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돈도 안전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꼭 내 돈을 지키는 지혜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은행 지점이 많이 줄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은행 문이 하나둘씩 닫히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전환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예전처럼 많은 지점을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인력 부족이에요. 젊은 직원들이 점점 줄고 은행들도 신규 직원 채용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점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인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직접 은행에 가서 직원과 상담하거나 창구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선호하시잖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은행 지점 폐쇄가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동네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무인 ATM만 남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하시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은행 업무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중요한 돈 관리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을 미리 알고 우리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 사용법을 배우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지점이 거의 사라지고 무인기기만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이유와 현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준비하면 앞으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에 1억 원 넘게 예금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은행마다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한 사람당 은행에서 보호해주는 돈의 최대 금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렇다면 1억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천만 원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즉, 만약 은행이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이 점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평생 모아둔 돈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정말 큰 걱정거리니까요. 그런데 요즘 은행 지점이 줄면서 이런 예금 관리도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은행 직원과 직접 상담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본인이 직접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또 은행 지점이 많이 줄어들면서 금융 사기나 부정 사용의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거래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60대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낯선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을 때는 무조건 믿지 말고 꼭 가족이나 가까운 분과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또 모르면 손해라는 말처럼 은행이 보내는 공지나 안내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읽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예금 상품 조건이나 만기일, 이자율 변화,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 같은 내용 말이에요. 만약 모르고 예금 기간을 놓치거나 너무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이상한 상품에 가입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금하고 계시다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은행이 가까이 없을 때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또 정기적으로 예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히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금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 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요즘 은행 지점이 줄어들고 금융 환경도 많이 바뀌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예금 분산이 꼭 필요합니다. 한 은행에 큰 금액을 모두 맡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2개 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눠서 맡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은행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예금 상품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등 종류를 다르게 해서 분산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혹시라도 한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은행에 맡긴 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지죠. 다음으로는 요즘 많이 쓰시는 온라인 뱅킹이나 비대면 서비스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진 만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뱅킹을 통해 잔액 확인, 이체, 거래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때는 보안에 꼭 신경 써야 해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같은 보안 수단을 꼭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낯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습관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일이 있을 때도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 방문 전에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으면 기다림 없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둘째, 은행 직원과 상담할 때는 예금자 보호한도, 만기일, 이자율, 수수료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질문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상품을 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가 나오면 무조건 서명하지 말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상담받으세요. 특히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가족 친지와 재산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진 돈과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 어디에 예금되어 있는지 가족과 나누면 혹시 모를 사고나 긴급 상황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재산을 공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 어렵더라도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이 되면 혼자 모든 걸 챙기기 어렵잖아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상 거래가 의심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면 꼭 상담받고 도움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배우면 우리도 충분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금융 앱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앱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앱은 설치하고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잔액 확인,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글자가 크고 명확해서 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쓰기 편해요. 두 번째는 토스입니다. 토스는 송금이 정말 간편하고 빠른 게 장점이에요. 은행 계좌 없이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어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아주 편리하죠. 또한 금융상품 조회나 신용점수 확인 같은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서 한눈에 재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네이버 금융 앱입니다. 네이버 금융은 주식, 환율, 보험, 예금 금리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금융 뉴스와 시장 동향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은행 원터치 알림 같은 각 은행별 전용 앱도 추천해요. 이 앱은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바로 알려줘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 꼭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앱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때는 꼭 공식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할 때는 비밀번호, 지문, 얼굴 인식 같은 보안 기능을 꼭 켜두세요. 또한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온 이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사기범들이 이런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앱을 사용할 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반복해서 사용하면 점점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앱을 사용하다가 모르는 기능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앱 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은행 방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은행 가는 수고도 줄이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배우고 서로 도움 주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금융 사기가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경험이 적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더 쉽게 당할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시니어분들을 노린 금융 사기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가 전화 사기예요. 갑자기 은행 직원입니다. 국세청 직원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 은행 직원이나 관공서 직원은 절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으세요. 두 번째는 문자나 카카오톡 사기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계좌 이상 거래가 발견됐으니 확인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해요. 그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그냥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사기인데요. 쇼핑몰, 투자 사이트, 중고거래 앱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요.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나 너무 좋은 조건의 상품은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좋으면 의심하라는 마음으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네 번째, 은행 직원 사칭 사기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진짜 은행 직원은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요청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비밀번호, 카드번호, OTP 번호를 물어본다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332, 경찰은 112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조심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중요한 정보를 절대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평소에 가족과 금융 사기 소식을 자주 공유하며 함께 대비하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서로 돕는다면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 사기 사례와 대처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봐 시니어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와 금융 관련 오해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면 다 해결되나요? 신고는 아주 중요해요. 빠르게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사기가 너무 교묘하거나 늦게 알게 되면 완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내 계좌 정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정보만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같은 중요한 정보와 함께 노출되면 위험해요. 절대 개인정보는 가족이라도 쉽게 알려주지 마시고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은행 직원이 직접 연락해서 사기 걱정할 필요 없나요? 은행 직원이라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직원은 절대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직접 은행에 연락해 확인하세요. 네 번째, 내가 디지털 금융을 잘 못해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변 가족이나 은행 직원, 시니어 전용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익히세요. 마지막 5번째, 예금은 안전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긴 하지만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은행이 망할 경우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은행이나 상품으로 나누어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 오해도 바로잡아 드릴게요. 모든 금융 사기는 너무 복잡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인데 사실 예방만 잘해도 피해 확률은 크게 줄어요. 또 은행 지점이 줄어든다고 해서 돈을 찾을 수 없을까 걱정이다 하시는데 요즘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융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생각보다 쉽고 편리해져요.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은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9월부터는 은행 창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여러 은행과 상품에 나누어 분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가족이나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익히시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사기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사기, 그리고 은행 직원 사칭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과 신고 방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 돈 안전 지키는 실천 꼭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나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작은 관심과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용적인 금융 정보와 안전 수칙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언제나 마음 편안한 일상이 되시길 바랄게요. 늘 응원하고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